옷 입을 때 어깨 올리다 악 소리 나고 지긋지긋한 두통까지 오시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당장 딱 10분만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매일 하는 이 세 가지 운동이면 굳은 어깨가 살살 풀리고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장병근입니다. 병원 갈 시간 없어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공유해 주세요. 어깨 통증 정말 운동으로 잡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어깨 치료의 시작과 끝은 결국 운동이 맞습니다. 어깨 관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주 자유로운 관절입니다. 그만큼 뼈와 뼈 사이의 결합이 얕고 느슨해서 주변 근육과 인대가 꽉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탈이 나고 맙니다. 약이나 주사는 당장의 급한 불인 염증을 끄는 소방수 역할은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뒤에 무너진 집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건 의사의 손이 아니라 환자분이 흘리는 땀방울, 꾸준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50견으로 오셨던 5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나는데요. 처음에 주사 맞고 통증이 확 줄어드니까 아이고 원장님 이제 살 것 같네요 하시면서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결국 6개월 뒤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깨가 돌처럼 굳을 대로 굳어서 울상이 되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굳게 약속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10분씩 하셨는데 지금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스매싱을 날리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내 어깨를 지키는 건 주사가 아니라 저의 노력이다 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운동으로 충분히 통증을 잡고 건강한 어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쉬어야 되는데 안 쓰면 어깨가 굳는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참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딜레마죠. 아프면 쉬라는 게 우리 몸의 신호인데 어깨는 또 안 쓰면 굳는다고 하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말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어깨에 손을 대면 열감이 느껴지면서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아픈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급성 염증기인데요. 이때는 어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나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럴 땐 무조건 쉬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팔을 올릴 때만 뻐근하고 끝에서 아구구 소리가 나온다. 이건 염증보다는 관절막이 굳어가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조금 아파도 살살 달래가면서 움직여주는 능동적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택배기사님이 계시는데 아프다고 보호대 차고 한 달을 꼼짝 않고 쉬시다가 팔이 90도도 안 올라가는 심각한 강직 상태가 돼서 오셨습니다. 나중에는 재활하느라 몇 배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무조건 눕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참을 만한 뻐근함이라면 굳지 않게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원장님께서 매일 하시는 어깨 운동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운동법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복잡하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숙제를 꼭 내드리는, 그리고 저도 진료 끝나고 어깨가 뻐근할 때마다 하는 딱 세 가지만 엄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기구도 필요 없고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이면 끝납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어깨 재활의 80%는 해결된다고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시계추 운동입니다. 아픈 팔에 힘을 툭 빼고 코끼리 코처럼 늘어뜨린 뒤 몸통 반동을 이용해서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건데요. 좁아진 관절 사이 공간을 확보해서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벽타기 운동입니다. 내 힘으로 팔을 들기 힘들 때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거미처럼 천천히 기어 올라가서 굳은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등 뒤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마치 때밀듯이 등 뒤로 수건을 잡고 위에 있는 건강한 팔이 아래에 있는 팔을 지그시 당겨 올리는 겁니다. 70대 어르신들도 TV 보면서 따라 하시고는 원장님 이제 혼자 등 긁을 수 있어요 라고 웃으시는 효자 운동들이니 오늘부터 꼭 따라 해보세요.
참아도 되는 통증과 당장 멈춰야 되는 통증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있나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운동하다 다쳐서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운동할 때 착한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분 못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자해가 됩니다. 스트레칭 할 때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느껴지는 시원섭섭한 뻐근함, 이건 굳은 게 풀리는 과정이니까 기분 좋게 즐기셔도 됩니다. 반면에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 하거나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느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나는 통증은 관절 안에서 뭔가 찝히거나 찢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한 날 밤에 어깨가 욱신거려서 잠을 설쳤다면 그날 운동이 과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전에 30대 헬스 트레이너 분이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면서 통증을 참다가 회전근개가 더 찢어져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픈 걸 억지로 참으면 병만 키우니 딱 기분 좋은 뻐근함,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깨가 뻐근할 때 마사지 샵에서 세게 받거나 안마의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어깨가 아플 때 누가 꾹꾹 주물러 주면은 어우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자체는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를 오래 해서 이 뒷목이나 승모근이 딱딱하게 굳은 근막 통증 증후군일 때는 부드러운 마사지가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깨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형 같은 관절 내부의 문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줄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거나 염증으로 퉁퉁 부어있는 상태인데 겉에서 강한 압력으로 꾹꾹 누르거나 팔꿈치로 찍어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처난 곳을 확인 사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드리자면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두툼한 근육, 승모근은 부드럽게 주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깨뼈가 만져지는 어깨 끝부분이나 팔이랑 이어지는 관절 부위는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거긴 힘줄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마사지 받을 때 악 소리 나게 아픈데 참아야 풀린다면서 계속 받는 것, 그건 어깨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니 제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뼈가 없는 근육 위주로만 살살 달래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운동 전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요? 운동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앞뒤 관리, 즉 예열과 후열입니다. 어깨 근육과 힘줄은 오래된 고무줄과 같아서 차갑게 굳어 있을 때는 갑자기 당기면 뚝 하고 끊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무조건 움찜질, 따뜻한 샤워로 어깨를 충분히 데워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노곤노곤하게 풀려야 부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반대로 운동이 끝난 후에는 어떨까요? 관절을 열심히 움직여서 열이 난 상태니까 냉찜질로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달아오른 관절의 열기를 빼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거죠. 진료실에서 보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찜질이야 하시면서 준비 운동도 없이 바로 본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탈이 나서 오시더라고요. 이건 공식처럼 외우세요. 운동 전엔 따뜻하게, 운동 후엔 시원하게. 이것만 잘 지키셔도 병원 올 일 절반은 줄어듭니다.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타이밍은 언젠가요? 운동으로 관리하다가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죠. 병원에 당장 달려오셔야 되는 신호 딱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째,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에 멍이 들거나 팔이 아예 안 올라가는 외상이 있을 때입니다. 둘째, 낮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쑤셔서 잠을 깨는 야간통이 있을 때입니다. 이건 관절 내 염증 압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팔을 들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툭 떨어지거나 컵을 들 힘조차 없는 힘 빠짐 증상입니다. 단순히 아픈 것과 힘이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힘이 빠진다는 건 신경이나 힘줄에 큰 파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그냥 담 걸린 거겠지 하고 파스만 붙이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결국 수술하신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저거 순조롭게 회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데 치료 속도가 LTE급으로 빠른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꾸준함과 여유입니다. 어깨 질환은 하루아침에 낫는 감기가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내다봐야 하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빨리 낫는 분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했다고 내일 당장 안 아파야지가 아니라 오늘 1도 더 움직였으니 내일은 2도 더 움직이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병원 치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 운동을 밥 먹듯이 양치하듯이 생활화하십니다. 기억에 남는 80대 할머님이 계신데요. 수술도 힘든 연세였지만 매일 드라마 보시면서 도르래 운동을 30분씩 하셨습니다. 1년 뒤에 웃으시면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번쩍 들고 진료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의사가 50을 도와드리면 나머지 50은 환자분들의 꾸준한 습관이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병원에 오는 환자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환자 줄면 제가 굶을까봐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환자가 줄면 의사로서 오히려 더 보람찰 것 같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가 멀쩡하던 어깨를 더 망가뜨려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누가 좋다더라 해서 무리하게 철봉 매달리기를 하다가 인대가 찢어져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올바른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이 근거 없는 엄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의학 정보로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관리 잘 하셔서 병원에 안 오시고 대신 건강해진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원장님 덕분에 다 나았어요 라고 밝게 인사해 주신다면 저는 그게 진료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배부름이고 행복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깨 통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절대 모릅니다. 옷 입을 때마다 악소리 나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밤에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할 때 그게 사람을 참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깨 통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을 순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러다 말겠지 하고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 처음엔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팔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하루 10분만 내 소중한 어깨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굳은 어깨가 활짝 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